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발전소를 신설할 때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남원시 광치동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예정 부지입니다. 나무로 된 우드칩을 태워 수증기를 낸 뒤 이를 터빈으로 돌려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파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재생으로 포장한 화력발전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지나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공해죠. 지금 빨리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밖에서.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증을 받고 새만금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했습니다. 남원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고 2015년에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것을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법이 없는 한 이것을 허가를 저희가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발전소의 맹점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는 1000kW 이상의 발전소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원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 용량이 1000kW 미만이어서 사전에 주민 의견을 묻지 않았고 이후 발전업체와 주민 갈등만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소규모 발전소라도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달라고 지난 2015년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주민 동의 신설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증을 내주는 산업자원부가 주민 민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소규모 발전소를 신설할 때마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하루에 대여섯 건씩 터져 나왔던 AI가 나흘째 잠잠합니다.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AI 확산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군산 서수 오골개 농장을 시작으로 AI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많게는 하루 17군데씩 불과 엿새 만에 전북에서만 20개 농가가 AI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순창 농가를 마지막으로 AI 발생은 물론 의심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AI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 관련된 소규모 농가들도 다 이미 도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위험 요소가 없고요. 그다음 이제 기온적으로도 또 날씨가 3도 이상 뜨거워지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신고를 유도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가금류 수매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100마리 미만의 가금류를 기르는 소규모 농가 7,200여 곳에서 10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했습니다. 전북의 AI 발생 농가는 군산과 익산, 전주 등 6개 시군 20곳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AI 추가 확산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농가 소독과 차단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완주의 한 저수지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얼마 전 갑자기 내린 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음 팔뚝만한 붕어들이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이미 죽어 배를 드러낸 채 물가로 밀려온 물고기도 수십 마리나 됩니다. 이곳 저수지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요. 썩은 탓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완주 상관 저수지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발견된 건 지난 8일. 어제 일요일에 와서 이제 한번 돌아봤더니 이 가해가 전부 고기가 죽은 것이 한두 마리 수백 마리요. 지금 말도 못하게 많아요, 죽은 놈이. 전주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율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지난주 갑자기 내린 비가 떼죽음을 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저수지 주변에 쌓여있던 오염물이 같이 쓸려와 물속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설명입니다.
갑자기 이게 쓸고 내려오면요. 오염물만 쓸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오염물에 들어있는 물 있죠. 그 물이 용존산소가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생산한 물에는 용존산소가 10인데 쓸고 내려올 때는 용존산소가 0인 거예요. 하지만 주변에 오염물질이 많은 도시마천과 달리 상관저수지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주시의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주시는 죽은 물고기들을 수거하고 저수지 물의 성분을 분석해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값비싼 수입 중고차를 반값에 구해주겠다는 제안,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건넸지만 구해주겠다던 차량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중고차 판매장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허모 씨에게 4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2천만 원에 구입해줬습니다. 무등록 딜러였던 이 씨는 고가의 수입 중고차를 싼 값에 사게 해준다며 허 씨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씨의 말이 거짓이란 걸 알면서도 허 씨는 자신의 친척과 직장 동료, 친구 등 14명을 이 씨에게 소개시켜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돈을 챙겼습니다. 수천만 원씩 돈을 건넸지만 구입해주겠다던 수입 중고차는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싸게 해준다고 해서 오늘 건넸더니 기다렸죠. 그 약속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8천 얼마가 갈 거예요. 6천에 보여준다고 했어요. 피해자 가운데 4명은 중고차 대출에 명의까지 도용당해 모두 3억여 원의 대출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불과 약 8개월 만에 11억 원을 챙긴 이 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로 이 돈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에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대포 차량이나 기타 범죄와 관련된 차량일 수가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차량을 이전하거나 매입을 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이 씨에게 지인들을 소개한 허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일요일 학원 휴무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중고등학생은 휴무제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교육부에 법제화를 건의한 뒤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해 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내 4천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 등이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노동 시간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에게 휴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법제화를 건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중고등학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학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항의를 고려해 점진적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중고등학생이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 결과 초중고 학생의 20%가 일요일에도 교과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업계는 강제 휴무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며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사교육비를 감소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풍선 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개인과의 사교육 시장 음성화를 초래해내는 본질적인 대처 방안이 아니며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는 18조 1천억 원이었으며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6.15 선언 17주년이 다가오지만 가장 큰 성과물이었던 개성공단은 1년 4개월째 폐쇄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제에 나선 북한 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도 복원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 9년 동안 남북 간의 불신이 깊어진 만큼 단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8.15 경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단 재개 의사를 밝힌 뒤 내년에 가능한 업체부터 재가동에 들어가고 3단계로 전면 재가동, 나아가 확대 발전까지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양 교수는 개성공단을 처음부터 북핵 문제와 연계해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조급증을 가지지 않고 만나면서 신뢰를 쌓고 신뢰 속에서 접점을 공간을 넓혀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단 폐쇄 이후 죽지 못해 살았다는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조속한 재가동을 희망했습니다. 앞으로 먼 훗날에 우리나라가 통일되는데 큰 기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재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한 조배수 의원은 개성공단이 이념이 충돌하는 곳이 아니라 평화와 이익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의 그 중요성을 알리고 다시 한번 빠르게 재가동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지난해 2월 10일에 전격 폐쇄됐으니까 어느덧 1년 4개월이나 지난 상황. 북에 있던 미사일 발사로 상황은 더욱 엄중해졌지만 남과 북 양측의 상징성과 실익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가 한층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 편한 의자를 갖춘 고급형 시내버스가 남원에서 운행됩니다.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해 개발한 채소인 쌈추가 진안에서 출하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 넓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를 갖춘 고급형 시내버스가 등장했습니다. 남원시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우선 이달 중순에 5대를 투입하고 올해 하반기에 3대를 더 운행할 계획입니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습니다. 앞으로 고급형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해 만든 채소인 쌈추가 진안에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쌈추는 배추의 쌉쌀한 맛과 양배추의 단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이 납니다. 또한 칼슘과 철분 등 영양소가 배추나 상추에 비해 서너 배가량 높아 지역 특화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 환경 개선과 노동력을 절감하여 우리 농가 소득 향상이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오디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 부안의 오디 재배 면적은 355헥타르입니다. 주민들은 오디와 가공식품 판매를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전통 손 모내기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못줄에 맞춰 손 모내기를 하고 새참을 함께하며 전통 농경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도와 14개 시군의 공공건물 유지 관리 비용이 연간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의 조사 결과 전라도 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은 4,847동으로 지난해 유지관리를 위한 2천여 명의 인건비와 시설 보수 비용으로 1,49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장학수 의원은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 자치단체들이 지나치게 많은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자주재원의 16%를 유지 비용에 쓰고 있다며 공공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서남대 인수 대상자 결정이 오는 7월 말로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 서남대 인수 대상자 결정 안건을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 인수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3주 이상 시간을 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교육부 장관의 인선이 늦어지는 것도 서남대 인수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경찰이 익산시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국장은 공문서를 위조해 채석 중지 처분을 취소해주는 대가로 골재채 취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농업법인을 설립한 뒤 국가보조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국장이 받은 뇌물이 다른 명목으로 윗선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축 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닭을 전통시장에서 팔아온 유통상인 2명이 고발됐습니다. 전라도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익산과 임실의 유통상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시군의 가축 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이번 AI 진원지인 군산 서수농장 등에서 닭을 구입해 군산과 완주, 임실 등의 전통시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이번 AI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사람은 닭 폐사 사실을 숨긴 군산 서수농장 주인을 비롯해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50분쯤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79살 이모 씨의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한 채 126제곱미터가 모두 타 1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겠고 당분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